찬송가 공연으로 지탄을 받아온 국립합창단이 종교색 배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연 결정권이 국립합창단에 있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긴급 지원비도 반영됐습니다. 71억 원을 편성해 59개 사찰에 매월 2천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은혜사 등 교구 본사에 복지재단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불교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메타버스를 접목한 입학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AI 융합대학의 신입생들은 축하 공연을 보며 인공지능 전문가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찬송가 공연으로 지탄을 받아온 국립합창단이 최근 조계종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색 배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립과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100%, 단원은 95%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국 이후 50여 년간 지속된 찬송가 일색의 공연을 해온 국립합창단이 간담회 한 번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 공연과 순회 공연 때마다 연주곡의 80% 이상을 기독교 음악으로 장식해 종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립합창단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종교 편향에 반발해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고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그동안 꿈쩍도 않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합창단 관계자가 지난 17일 조계종과 만나 국립합창단의 종교차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간담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합창단이 공공연하게 특정 종교음악을 중점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는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이 단지 클래식이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 음악을 중점적으로 공공하게 공연하는 것은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불교 음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색 없는 음악으로 누구나 이질감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립합창단 연간 예산 73억여 원 가운데 83%에 달하는 61억여 원을 혈세로 운영하면서 특정 종교의 음악을 상시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것은 종교 편향을 넘어 국민 기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립합창단 윤희준 단장은 올해는 바하의 대곡 한 곡을 빼고 나머지는 종교색을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이사회를 통해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50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역시 BTN과의 전화통화에서 종교차별이나 편향이 없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국립합창단에서 공복을 선정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단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체의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곡을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예술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문체부는 예산을 관리 감독할 뿐 공연에 대한 결정권은 국립합창단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종교 편향 개선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국립과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100%, 단원은 95%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여 년 지속된 찬송가 일색의 공연 문화가 개선되겠냐는 겁니다. 불교계에선 제도화가 없는 말뿐인 종교 편향 개선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묻기 위해 윤희준 국립합창단 단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승려대회에 이어 범불교 대회가 보류되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단 한 번 열린 불교계와 정부, 국립합창단의 찬송가 공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그 단 한 차례의 모임에서 있었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국회가 최근 가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전통사찰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긴급 지원비도 반영됐습니다. 71억 원을 편성해 59개 사찰에 매월 2천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할 방침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예산안은 16조 9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취약계층의 다양한 명목의 지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중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돼 눈길을 끕니다. 문화재 보유 사찰의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해 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59개 사찰에서 각 10명씩 매월 2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점을 감안해서 이런 방역 차원에서의 이제 국민적 협조와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사의 뜻을 이제 담아서 이번 인력 지원의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년간 불교계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특위가 구성된 이래 불교계의 어려움을 지속 청취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왔고 그 결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단기간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분 땜질식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분절적 구조로 정부 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지원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이에 더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찰 토지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와 임야는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찰 소유 토지나 농지가 생산하는 그런 공약물이 이게 수익 사업으로 규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 불교계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 법안을 통해서 불교계하고 가 상호 신뢰관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결된 추경 예산안과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전통사찰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에 인석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광사 벌교 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했던 인석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소임을 맡아줘서 감사하다며 건강을 잘 챙기고 불교를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석 스님은 종교색을 띠지 않고 묵묵히 베풀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바이오뱅크 기업인 코쿤이 탄자니아의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과 서성보 코쿤 대표이사는 어제 동행 사무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탄자니아 우량소 개량 사업을 통해 축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시설과 인력, 코쿤의 유전자원 바이오뱅킹 기술력을 활용해 다르에스 살람 지역에 한우 종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기아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화스님은 보리가람 대학에 축산과를 개설할 예정이며 우량소를 개발하면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우유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혜사 등 교구본사의 복지재단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불교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실 있는 불교 사회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기존 설립돼 있는 14개 교구본사 복지재단에 더해 은혜사,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에
교구본사 복지재단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재단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까지 불교사회 복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또 비상대응기구를 통해 전국 180여 개 산하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의 불교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불교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재단은 후원 사업 중 하나인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을 특화하는 방식으로 전문 단체들과 협업해 연중 캠페인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비 나눔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아동,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하고 있다며 불교 사회복지 틀 안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이런 차원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차별, 인권 침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설장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보인 스님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직급별, 직무별, 맞춤 특화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휴 쉼표 하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를 해결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들의 하루 정도 좀 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쉬기도 하고 미래 사회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종사자들의 어떤 지치고 힘든 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해주고. 재단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난치병 치료비 지원 등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MOU 체결 등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하나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에 4부대중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종특별교구가 어제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호국 홍제사 불사가 원만 회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사 기금은 조계종 인천사업연합회가 2천만 원, 호국 선봉사 보현회와 안성 칠장사가 각각 1,000만 원, 태고종 인천사업연합회와 원융종이 각각 500만 원을 모여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 스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 1차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신도 한 명 한 명이 포교사가 돼 군 장병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금융사와 화림원이 한국불교와 종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융사 회주 해선 스님과 원주 허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화림원 주지 신철 스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기금으로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해선 스님은 많은 기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종단을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며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배복주 후보를 만나 원칙과 소신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배복주 후보와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 등의 예방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의당의 원칙과 소신을 선명하게 지켜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배 후보는 불교의 생명과 사람 존중의 가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며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을 위원장으로 제3기 연불교육지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어제 화엄스님과 임묵스님, 법안스님, 정호스님, 현준스님을 한글 연불 의례 지도 교수와 제3기 연불교육지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을 대신해 위촉장을 전달한 교육부장 서봉스님은 각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비롯한 연불의례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스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3기 연불교육지도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조계종 어산중장 화엄스님을 3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동국대 입학식이 달라졌습니다. 코끼리가 캠퍼스를 누비고 허공에 글씨도 쓰는 메타버스 속에 입학식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입학식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며 돌아다니는 곳은 메타버스 속 동국대학교. 아바타가 호공에 획을 긋자 동국대학교 1회 졸업생 만혜스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입학식 현장입니다. 동국대는 메타버스를 접목한 입학식으로 인공지능 시대 선두대학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신설된 AI 융합대학의 신입생들은 동기들과 함께 축하 공연을 보며 인공지능 전문가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전공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인공지능 전공을 생각을 하고 있고 면접 본 이후로 처음 와보는 거라서 더 설레고 긴장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도 조금. 올해 동국대학교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은 총 3,140명. 신입생들은 윤성희 총장과 화상으로 대화하며 저마다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원 동기와 학원 목표뿐만 아니라 동아리, MT 등 대학생이 되자 꿈꾸는 소소한 소망도 나눴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구국의 일념으로 불교계 성각자들이 동국대를 세운 원력을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학교 생활을 이어가길 발언했습니다. 힘들었던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동국인이 되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동국대학교에서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성우수님은 학생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정진해 선배들의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일궈놓은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속 메타버스 입학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들이 동국대와 함께 걸어갈 발걸음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의성 고은사가 제71차 교구종회를 열고 우수사찰과 산하복지관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격려했습니다. 고은사는 어제 화엄문화템플관에서 본말사 스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열고 영주 비로사, 의성 모서남, 황룡사 주지스님에게 우수사찰 표창패를 전달하고 한 해 포교 활동을 치하했습니다. 이외에도 산하복지관 14개 기관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격려했으며 2021년도 결산, 업무 보고 등을 진행하며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고은사 주지 등훈 스님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다며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 포교와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천태종 관문사가 서초구청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관문사는 지난 20일 경내 옥불보존에서 서초구청과 이웃돕기 나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문사는 서초구청과 함께 저소득 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위기 해소를 돕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돌봄 실천과 나눔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지 경혜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 발전과 나눔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